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식왕 퀸덤의 나연지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왕 퀸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소폭 하락에 그치며 2370선은 지켜냈다는 건데요. 어제 벌칙으로 고양이, 빨간 불이 들어오는 고양이 헤어밴드를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제가 벌칙으로 하얀 고양이 머리띠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예민한 성격의 고양이처럼 또 종목 또한 예민하고 또 예리하게 골라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겠다는 뜻인데요. 의정 전문가님 어떤가요? 오늘 우리 가지고 온 종목 정말 좀 예리하고 예민하게 고르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오늘도 지켜드리기 위해서 예민한 고양이처럼 예리하게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만 챙겨왔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퀸덤 전문가들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유망 종목들로 구성해 왔습니다. 저희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유익한 정보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 반갑게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저희 사진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반갑게 인사드리고요. 저희 운영자분들도 반갑게 맞이해드리니까요.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8시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저희 방송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볼 텐데요.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임의정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왕 퀸덤의 임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망 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 왔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 다 해결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플러스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오늘의 MC를 맡은 나연지입니다. 저는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죠. 이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메가트렌드 흐름에 맞는 알맞은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가운데서도 수급이 들어온 영웅주 또 열심히 살펴봤고요. 채널 고정 또 노란톡 입장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또 미국 시장 상황 알아봐야겠죠. 미국 시장 상황 의정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미국 증시 시황을 분석해 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대표 기술주인 애플의 악재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채용을 연기하고 또 고용과 지출을 줄이는 긴축 경영에 돌입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이끈 건데요. 지출을 줄이는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우리 기술주들 관련해서 다 약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또 주요 은행들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애플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인 LG이노텍이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애플의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는 BH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 넘게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이어받아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 보유 종목 중에서 풍력 관련주인 CS윈드도 오늘 2% 넘게 급등해줬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의적 태도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차트를 제가 한번 크게 띄워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국제유가가 이렇게 2% 가까이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히토류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과의 교역 관계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히토리 관련주와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법안이 나오고 있어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틀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샀지만 기관이 매도하면서 오늘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일 국내 증시에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 로키드 마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우리 시장의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텐데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그에 맞는 대응책도 빠르게 세워봐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럼 하락세를 보인 미국 시장에 이어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한번 분석해 왔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전날 바다의 날을 맞아 휴장했던 일본 증시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날 종가는 지난달 28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에너지와 광산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또 해운업과 비철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일본 증시의 지수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도 상승했지만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도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행보 등에 대한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또 이날 호주의 중앙은행 RBA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RBA는 의사록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하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빅스텝 또한 결정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애플의 긴축 정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웠습니다. 이런 점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고요.
그리고 오는 21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빅스텝 혹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달러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고 봤고요. 사실 유럽중앙은행 ECB도 경기 침체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국내 시장 상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는 2370.97에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의 하락이었지만 또 마감 전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기관은 1,44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했고 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19억 원, 39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782.33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226억 원을 순매수했고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0억 원, 2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기관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0원 내린 1,313.4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집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물가 상승은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 양국 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물가의 레벨은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적 물가가 미국이 더 높은 것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일본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 기조에서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로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된 상황인데요. 향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보다는 좀 더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금통위에서도 시장에서의 기대 수준 대비 통화 정책을 천천히 가져가게 된다면 원화 가치는 또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주요 이슈 및 일정들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상황 설명과 대응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정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또 종목 인상 깊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인상 깊게 본 섹터 중에 한 테마가 티토류 관련주입니다. 오늘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히토류, 태양광 패널 등 중요 물자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한국 등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교육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전에 일본 등의 히토류 등의 수출을 중단하거나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한다는 방안으로 보여졌고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히토류 테마가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유니얼 머티리얼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제가 차트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렇게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히토류 관련 테마가 이렇게 급등한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 유니온 제가 수급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과 투신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고요. 또 오늘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한 이후에 LG 사이언스 파크도 방문했는데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보고 양국 간 배터리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테마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대표적이고요. 또 리비안도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1분기와 비교해서 72% 증가했다고 전해졌기에 굉장히 성장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늘어났는데요.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밖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도 함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니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더 유망 산업과 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테마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 저희 어제는 비슷하게 섹터가 겹쳤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원격 진료 섹터의 상승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또 상승한 섹터였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배 정도 늘어나면서 7만 명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또 83일 만에 이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 대비 약 2배, 또 2주일 전 대비 약 4배가 증가하는 등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에탄올 관련주, MH 에탄올, 무악, 창해 에탄올, 또 보해양조 등 주류업 테마 및 신충 테마가 또 상승을 했고요. 신풍제약, 인트론바이오, 수젠텍, 휴마시스 등이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진료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란 전망 속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또 라이프 시멘틱스, 케어랩스, 인성정보, 소프트센 등 이 유헬스케어 관련주 테마의 상승이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섹터 눈여겨볼 만한 이유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회와 의료계 단체 등이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대면 진료 업계는 재점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빨리 또 구체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법규 등 규제가 제정된다면 원격 진료의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유비케어에 좀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유비케어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9%의 급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또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 건강정보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트 주가 흐름도 4,600원대의 저가를 찍은 다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고점인 6,000원대를 오늘 넘어서면서 오늘 6,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기업 분석을 살펴본다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입니다. 관련주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급 또한 살펴본다면 개인과 기관의 수급도 오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인 만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이슈와 시황에 대해 설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퀸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퀸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아래에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30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 3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가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미루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저희 방송 캡처해 주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자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실 테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종목 소개에 앞서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소개는 이미정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식왕 수익률 대결 규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설명하고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요.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수익률 1위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고 수익률 최하위의 경우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수익률 최하위의 경우 수익률 1위가 정해주는 벌칙을 다음 방송 때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 규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저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체 수익률 현황 살펴본다면 오늘 어제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전문가님은 현대모비스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저는 SL과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오늘 보유 종목에 대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파인테크닉스와 HLB, 삼성물산 중에서 먼저 파인테크닉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살펴보면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제 주가 흐름 살펴보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결정드린다고 안내해드렸는데 오늘도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물산 또한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약간의 상승 흐름을 탔다고 보여지는데 내일도 빨간불 켜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흐름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어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L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죠. 32,5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집과 오늘도 연기금의 매집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1,000주가 넘게 샀고 연기금 또한 300주 넘게 사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현대기아의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늘 매수가에서 마감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2분기 실적 공개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오늘 기관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 물량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정 전문가님 보유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TV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CS-윈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력 관련주입니다. 이 풍력 관련주인 CS-윈드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함께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2% 넘게 급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CS-윈드는 보유하도록 하고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매매 전략 혹은 수정된다면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통의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또 하나솔루션 TV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하나솔루션도 오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패널 이런 핵심 제품을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교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이렇게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현대모비스도 오늘 이렇게 2% 넘게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의 수급 현황 보면 이렇게 기관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고 기관뿐만 아니라 투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일 이렇게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지 꽤 됐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달에 그 다누리호 달 탐사선 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1%, 2% 가까이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의 수급 현황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오늘 기관, 투신, 연기금 다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저희는 평소에도 회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시황 정보들까지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수익률 레이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시면 저희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도 반갑게 인사해 드릴 테니까요. 또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사진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방이 닫히게 됩니다. 8시 50분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미루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 의정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유망 종목과 또 히든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의정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히든 종목과 공개 종목도 정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먼저 공개 종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공개 종목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 대용제약입니다. 이 대용제약은 전통 제약사로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또 다양한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고 있고요. 또 요즘이 실적 시즌인데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고요. 또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하반기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용제약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요즘 국내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대용제약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거래량이 정말 높게 나왔는데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와 봤고요. 지금 오늘은 17만 9,5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봤고요. 수급 현황을 한번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관도 오늘 이렇게 순매수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용제약의 기업을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컨센서스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대용제약의 재무제표를 크게 한번 보면 네, 계속해서 연도별로 보면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또 시장이 올해 이 대용제약의 영업이익을 12.8% 늘어난 301억 원
또 영업이익률은 10.5% 늘어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가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안내해 주실 시간이잖아요.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으로는 조선주를 제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요즘 조선주가 조선업 구조조정 효과로 건조량이 줄면서 수주 잔고를 6%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고 온 종목은 2분기 부진한 실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락할 시에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 진입 타이밍을 짚어드릴 겁니다. 또 카타르발 LNG선 물량의 수요 증가로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지금 제가 이 종목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외국인과 기관 또 투신의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관련주를 한번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근데 조선 관련주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떤 히든 종목인지. 종목이죠. 그래도 힌트를 좀 주시면 제가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유추할 수 있는 종목. 지금 노란톡방에 또 시청 인증샷은 올라왔지만 맞춰주신 분은 없으시네요. 아직 없으신데요? 네, 조선 관련주니까 종목명에도 조선이 들어가나요? 그쵸? 조선이 들어가는 게 힌트입니다. 그거 말고 힌트 더 없어요? 이거 말고 힌트. 네. 이거 말고 힌트. 너무 제가 많은 걸 바라나? 아까 보유 종목 네. 리뷰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겹치는 글자가 들어가요. 겹치는 글자가 들어간다고요? 네. 그 의정 전문가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다. 네. 그럼 저는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자동차 관련해서 네, 너무 들어가는 큰 힌트다. 글자가 자동차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름이 들어가고 또 조선이라는 글자도 들어가는 조선 관련주라고 합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종목명을 한 개 올려주셨는데 땡 아닙니다. 조선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글자 수는 맞아요. 6글자거든요. 앞에 이 이름이 잘못됐구나. 네, 다른 앞에 거구나.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분이 지금 뿌앙님께서 여기 새로 들어오셨는데 바로 맞춰주셨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두 분께서 맞춰주시고 계신데, 네.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나 봐요, 제가. 네, 그만큼 지금 이 종목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 것 같다 알려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정답 여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들고 온 종목들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공개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방산, CCTV,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항공우주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 UAM 관련주가 또 현대차그룹, 영국 판더러 국제에어쇼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공개 소식에 상승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한 관련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이슈가 가시화되는 실적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먼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방산이 약 40%, 항공엔진이 20%, CCTV가 15%, 산업용 장비가 12%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체 실적 자체가 기업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방산 수요 증가로 수출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는 화력, 기동, 대공, 무인화 체계 분야에서 방위산업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200A1, 한국형 보병 전투장갑차와 K9 자주포 등을 개발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 3,894억 원 규모의 청궁2 발사대를 UAE에 수출을 했고 2월에는 또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까지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이 레드백이 2019년 9월 호주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최종 2개 후보로
후보 장비로 선정이 됐는데요. 레드백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또 무기 체계가 수출되면서 방산 수출업계를 선도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동유럽 지역에서 국지전과 분리주의 형태의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냉전 구도로 유럽 전반에서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K9 자주포를 계속해서 구매해왔으며 향후 유럽 국가와 러시아 인접국들의 국방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면서 이 한화 디펜스의 수출 규모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외 신규 수주의 증가로 폴란드, 핀란드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 고부가 수출 실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매출 성장성 가속화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이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큰 폭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올해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9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체계 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지 여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727억 원 규모로 고도화 사업을 시작해서 2027년까지 6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할 방침인데요. 체계 종합기업에 선정되게 된다면 위성 개발과 발사 서비스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갖추게 되면서 위성 수출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성과가 바로 방위산업 부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달 탐선 다누리 발사 이슈와 향후 리오프닝 여객기 수요와 항공기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실적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보여준 만큼 리오프닝 이후 수요에 따른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살펴본다면 수급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기관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또 일반 투자 목적으로 목적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유 비율은 13.43%로 증가했는데요. 지난 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식 39만 1,892주 취득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보유 목적인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 투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가 더해진 만큼 여기에 외국인의 매집 또한 들어온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확인해 본다면 4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5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5만 원 선 뚫어준다면 5만 6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주 이슈로 좀 띄워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성장 흐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5만 원 선까지도 또 5만 6천 원 선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히든 종목 가지고 온 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히든 종목 제가 해시태그로 가지고 왔는데 리오프닝 또 항공 관련주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아직까진 코로나19가 좀 심화되면서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비행기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시아 대형 항공사 중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정 전문가님 또 여행 요즘에 너무 가고 싶잖아요. 여름이니까 그쵸. 또 휴가철 맞아서 여행이 더 가고 싶은데 관련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고 리오프닝 또 항공기. 항공기 관련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쉽죠. 또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대형 항공사 중 가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됐다. 대형 항공사. 대형 항공사? 대형 항공사면 지금 벌써 답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나왔겠죠.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그쵸. 시청자분들이 역시 대단하셔서 아까 이
뿌앙님 제 종목도 맞춰주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뿌앙님 오늘 네, 오늘 저희 현대 들어오셔서 종목, 완전 선전하고 계세요. 네, 히든 종목 이렇게 다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맞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거 가격 전략까지 내일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또 가격 전략, 빠른 뉴스까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시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핸드폰 바로 꺼내셔서 저희 톡방 입장해 주신다면 저희 퀸덤 출연진 분들과도 방송 전후로 또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대화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시황 정보 또 가격 전략 계속해서 안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수익률 꼴찌 벌칙을 또 정해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수익률 꼴찌 벌칙을 이렇게 뭐 헤어밴드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이렇게 재밌게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꼴찌 벌칙으로 소품들 이렇게 준비해서 시청자분들이 눈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나왔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유익하게 다가갔으면 해서 저희가 다음 방송부터는 교육을 교육이나 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요? 교육이나 오늘 아니면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한 개 더 저희끼리 각자. 맞아요.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의정 전문가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먼저 해주세요. 저부터요? 네. 저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분석하고 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TV 방송에서 공개 종목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제가 유망하게 본 종목 중 하나가 철강 관련주, 이 석탄 쪽인 GS 글로벌을 제가 한번 유망하게 봤었거든요. 오늘도 많이 상승했던데. 그쵸, 오늘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봤었는데 오늘 급등 마감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 GS 글로벌 오늘 몇 % 마감했지? 네, 14% 넘게 마감했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 그 종목 가지고 오시지 어제. 너무 아깝다. 그래도 어제 가져온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면 더 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어제 다른 종목을 들고 왔는데 네. 이렇게 유망하게 좋고 있는 종목이 오늘 급등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맞아. 현대차와 기아가 양호한 유럽 자동차 판매 및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 등의 이렇게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가 언제 실적을 발표하죠? 현대차와 기아 차 실적 한번 검색을 해보면 곧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2분기 실적도 전보다 훨씬 더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대 이번에 아이오닉 6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쵸?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더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맞아. 네. 진짜 아이오닉 5도 상 엄청 많이 받고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이오닉 6도 이번에 되게 평가 좋게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욱더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르면 그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니까 실적 곧 다가오는데 저희 실적 일정이 발표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21일인가? 21일.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안 나온다면 안 나오니까 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 일정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좀 네.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들어가진 않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을 또 개발을 했잖아요. 네. 스카이코비언을 개발을 했는데 그만큼 이거 바로 1차 접종에는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우리 나라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기도 했고 또 노바백스와 395억 원 규모 신규 CMO 체약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위탁 생산하게 된다면 코로나 계속해서 재확산하고 있다면 네, 그쵸. 좀 더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또 반등 나왔을 때 계속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 또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손지 전문가님 설명하실 때 노란톡방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아까 히든 종목 다 맞춰주신 뿌앙님께서 이제 실적 일정까지 저희 알려주셨어요. 벌써 찾아주셨어. 네, 오는 21일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고 22일에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네, 그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간 수익률 꼴찌는 또 누가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또 교육을 준비해 와야 하는 만큼 그럼 다음 시간에 의정 전문가님이 처음으로 먼저 교육을 준비해 오시는 거잖아요. 네, 좋은 교육 내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만 저희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좀 알차게 채워봤는데 의정 전문가님 어떠세요? 다음 주 교육 어떤 내용으로 할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 주 교육을 제가 어떤 걸로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요즘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미국 기업이든 실적이 호실적을 나타낸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관련주들 어떤 테마가 같이 상승할지 그렇게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고 맞아. 또 미국 전문가시니까 미국 실적 이어서 우리나라 어떤 영향 줄지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좀 유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GS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추천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GS 글로벌 말고 GS도 같이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GS도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계속해서 요즘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혼조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혼자가 아닌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방송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노란톡방에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퀸덤 5글자 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퀸덤의 유망 종목 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9시에 주시광 킹덤, 주시광 클래스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수익률 대결 종목 결과와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